매일 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집중하려고 애쓰는데도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 라는 자괴감이 드셨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가바사와 시온 박사의 책 신의 시간수를 통해 뇌과학에 기반한 시간 관리와 집중력 활용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관리하려고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나죠. 바로 시간 관리의 핵심은 집중력 관리라는 점입니다. 같은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집중력이 높은 상태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작은 일조차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바사와 시온 박사는 시간 관리를 뇌 관리로 바라봅니다. 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할 때 시간의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가바사와 시온 박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집중력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라. 왜 그럴까요? 집중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더 커지거나 실패감을 느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 어떤 일을 할지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뇌의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중요한 일을 배치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시간은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업무, 복잡한 문제 해결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시간대에 배치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후처럼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에는 단순한 반복 작업, 이메일 답변, 데이터 정리 같은 비집중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을 의욕이 낮아지는 시간대에 배치하면 뇌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언제 집중할지를 제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중요한 일을 몰아넣는 것만으로도 생산성과 효율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형 인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밤늦은 시간에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도 있죠. 누군가의 이상적인 시간 활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나만의 생리적 리듬을 것이 중요합니다. 가바사와 시온 박사는 이를 위해 컨디션을 주기적으로 기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 동안의 에너지 변화, 졸음의 정도, 기분 상태 등을 간단히 기록하면 자신의 뇌와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상 직후 한동안 몽롱한 상태라면 그 시간을 대비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녁 시간에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중요한 업무를 그 시간대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면 하루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저 역시 일정 주기로 컨디션을 기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별로 졸음, 기분, 에너지 수준을 관찰하다 보니 아침과 점심 사이가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는 주로 아침에 배치하고 단순 반복 작업은 오후로 미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간 관리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누구나 같지만 에너지와 집중력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 나만의 리듬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하루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시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바사와 시온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해야 할 업무를 집중 업무와 비집중 업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세요. 집중 업무란 아이디어 도출, 글쓰기, 복잡한 문제 해결, 중요한 의사결정 등과 같이 두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하는 작업 또는 실수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비집중 업무란 단순 보고서 작성이나 반복 작업 또는 비본질적인 행정 작업 등과 같이 큰 집중력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겠지요. 이렇게 업무를 분류해 놓으면 에너지가 높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고 에너지가 낮은 시간대에 굳이 중요한 일을 하려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째,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집중 업무를 처리할 때는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꺼두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일하거나 시간을 정해 집중하는 타이머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집중 업무 시간으로 설정해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분석 보고서를 쓰는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회사에 몰입 업무 공간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휴식이 필수입니다. 뇌는 장시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 작업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책에서는 운동, 스트레칭, 깊은 호흡과 같은 간단한 활동이 집중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점심 이후의 에너지 저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가벼운 산책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꼭 끝내야 할 일 3가지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획을 너무 빽빽하게 세우는 대신 유연한 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동 전략을 실행하면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만의 업무 분류를 시작하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를 찾아 일정을 조율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가볍고 생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은 가바사와 시온 박사의 책 신의 시간수를 바탕으로 시간 관리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의 리듬과 에너지 상태를 이해하고 뇌가 최적의 상태일 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생산성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자신의 생리적 리듬에 맞춘 업무 배치와 주기적인 휴식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에 도전해보세요. 하루 동안의 컨디션을 기록하고 집중 업무와 비집중 업무를 나눠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시간 활용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